혹시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0% 내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시간을 아끼시고요. 아니다, 지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일이 있을 것 같다, 그래서 효과적인 대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 C 그아재입니다.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대출을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따져보는 게 뭡니까?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금리 또는 이자율로 떠올리셨을 겁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지금부터 남들이 다 하는 금리를 비교하고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자 얘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할 때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어느 은행에서 빌릴 거냐,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얼마를 빌릴 거냐, 그러니까 대출 가능 범위 안에서 얼마 정도를, 대출 금액을 얼마를 할 거냐도 내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여러분들도 금방 대답하셨듯이 대출 금리도 내가 여기저기 따져보고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. 그런데 대출을 이용할 때 이 3가지 말고도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. 뭘까요? 바로 돈을 갚는 방법, 즉 대출 상환 방법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대출 상환 방법을 얘기하면요, 대출 상환 방식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, 또는 설사 좀 아시는 분들도 이거 대출할 때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오죽하면 강의에서 제가 대출금 어떻게 갚으십니까? 라고 물었더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죠,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. 실제로 은행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출할 때 대출 상환 방법을 선택해서 오는 고객은 많아야 전체 고객의 10%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90% 이상의 고객들이 대출 상환 방법을 정하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? 뭐가 있어요? 뭐 이런 거 묻다가는 그냥 은행 직원이 시키면 시킨 대로, 그냥 제시한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. 최저시급보다 적은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따신 거, 아이스, 샷 추가, 뭐 시럽 많이, 시럽 적게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신 분들도 자기 연봉보다 몇 배나 많은 대출 받으실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은행 직원이 시키면 시킨 대로 고분고분 따라갑니다. 이분들이 성격이 좋아서 고분고분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. 알면 따지고 주장하고 할 텐데 모르니까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대출 상환 방법이 뭔지, 그리고 이 대출 상환 방법을 알면 어떻게 이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대출 상환 방법에는요,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 있습니다.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다고 해서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 방식으로는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다음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원금과 이자, 즉 원리금을 균등하게 납부한다고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방식으로는 원금을 점점 갚아갈수록 여기에 따르는 이자도 같이 줄어드는 방식이 있습니다.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간다고 해서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. 대출을 하게 되면요, 요 3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왜 중요한지,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되던 문제들도 돈으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잘 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돈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리 4%의 이자율로 20년간 빌린다고 했을 때 각 상환 방식에 따라서 총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대출금 1억 원에 대해서 연리 4%의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1년에 이자 얼마가 나올까요? 1억 원에 대해서 연리 4%면 연간 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요. 그리고 연간 400만 원씩, 매년 400만 원씩 20년간 납부를 하면 총 이자는 8천만 원이 됩니다. 즉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20년간 내는 총 이자는 8천만 원인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일 경우에는 20년간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? 요거는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바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20년간 내는 총 이자는 4,544만 원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원금 균등의 경우에는요, 4,017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. 놀라셨죠? 실제로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3,500에서 4천만 원의 대출 이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. 만기일시 상환에 비해서는 거의 50% 수준까지 대출 총이자가 줄어듭니다. 앞에서 우리가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열심히 따져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출 이자율이 1%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품을 선택해도 이렇게 3,500에서 4천만 원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대출할 때 이제는 금리보다 대출 상환 방식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. 물론 총이자가 가장 적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 균등 상환이 가장 좋은 상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
다음 영상에서 각 상환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.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만 보고 대출을 해왔고, 그래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했다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은행 좋은 일만 계속 시켜왔던 겁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출 상환방법과 안면을 트시고요. 대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내 상황에서는 어떤 대출 상환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